최근 LA 한인타운의 마약 밀수가 활발해지면서 값싼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사페타민의 가격은 25%나 폭락하면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흥사단본부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3차 공청회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한인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 역사에 대한 컨퍼런스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타인종과 타 커뮤니티의 폭넓은 한인사 이해가 또 다른 폭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금까지 세금 보고 완료자 중 64% 정도가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금액은 $3,100로 지난해보다 8% 정도 늘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미 전역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 전역 2만 개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뷰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의 마약 밀수가 활발해지면서 값싼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삼펜타민의 가격이 25%나 폭락하면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마약단속국이 지난해 메스암페타민 가격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남가주에서 메스암페타민 평균 거래 가격은 온스당 $675. 하지만 지난해 온스당 가격은 25.9% 내려 남가주에서 $5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멕시코 국경 육로를 재개방한 이후 마약 밀수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마약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example, methamphetamines. 7 days straight, just being really high. For 7 days, $50. 메스암페타민은 가격이 저렴하고 환각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학생들을 유혹하는 마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LA 한인타운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술집이나 노래방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는 보다 심각합니다. For about $40, you can get about maybe a gram and a half, and it's really, really cheap. It's like readily available. It's available everywhere. 뇌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고 우울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술보다 싼 마약이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인근 멜로즈와 하일랜드길 부근에서 발생한 미행 강도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쯤 용의자 2명이 하일랜드와 멜로즈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흰색 아우디 차량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며 차를 세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쳐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자신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났고 용의자들은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3일 뒤인 19일 롱비치 지역에서 흑인 남성 용의자는 체포했지만 같이 있던 여성 용의자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흥사단 본부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3차 공청회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원에게 한인들이 청원을 보내는 등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격 실시된 흥사단 옛본부 건물 현장 실사. LA 컨설번시 등 사적지 지정 신청단체와 일부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이번 실사에서 건물 부지부터 내부 곳곳의 상태를 상세히 점검했습니다. Group of us recently toured the property in terms of condition of the property, and I think that we were pretty happy to see that the property appears to be, structurally sound. 실사 결과 밖에 드러나 있는 건물의 외벽은 물론 대부분 내부가 양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일부 보수 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보정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부분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구나 흥사단 초기 시절의 자취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부분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And, you know, we feel that we observed a lot of historic elements, you know, historic fabric in the buildings that can be preserved. 실사 이후 그동안 건물주가 사적지 지정의 반대 이유로 내세운 건물의 노후화는 명분을 잃고 있습니다. 사적지 신청 단체들은 조속한 3차 공청회 개최 등을 관할 시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인사가 반영된 인종학을 캘리포니아 공립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죠. 이 한인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4.19 폭동 30주년을 맞아 뜻깊은 한인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미주 한인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인사의 중요성과 4.19 폭동 30주년을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4.19 폭동 당시 찍은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강형원 기자의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계 한인 지도자들 덕분에 이런 행사가 마련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걸 계기로 우리 한국 코리안 에스닉 스터디스가 보다 널리 알려지고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른 문화의 학생들이 이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이라며 4.19 폭동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And I think it's a good opportunity to learn because I'm a second generation American and I don't really learn this stuff in school. And I'm really grateful to learn about the LA riot because I didn't really know about it before.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한인 2세들에게는 한인사에 대해 교육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번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알릴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역사적 자료나 아니면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떻게 1.5세, 2세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전문가들은 한인 사회가 그만큼 성장했고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인 사회가 성장을 했고 한인 사회가 주류에 진입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한인사가 반영된 교재를 선택해 교육하는 것은 각 학교 선생님 재량이라며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선생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LA 4.29 폭동 같은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지름길은 다양한 문화와 다인종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올해 세금 환급 받으셨나요? 연방국세청은 지금까지 세금 보고 완료자 중 64% 정도가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의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00달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30달러, 8% 정도 증가한 액수입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 가구 가운데 7,800만 가구가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짜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1억 2,250만 가구 가운데 64% 정도가 해당됩니다. 특히 세금을 환급받은 납세자 가운데 90%는 세금 보고 후 3주 이내에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적체 서류 등으로 환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온라인 세금 보고가 많아지면서 세금 환급이 빨라진 겁니다.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세금 보고 가운데 96%는 디렉트 디파짓으로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포함하면 평균 환급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미 전역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배송 속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 전역 2만 개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부터 약국 2만여 곳에서
의사 처방만 있으면 약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코로나 약인 파이자의 팩슬로비드를 대량 구입해 전역의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하루에 2번 5일간 복용하고 한 코스당 $530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먹는 알약 치료제는 코로나 초기에 복용하면 사망 위험을 무려 89%나 낮출 수 있습니다. 감염 이후 5일 안에 복용하면 88%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판매로 팬데믹에서 풍토병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에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자의 팩슬로비드는 지난해 말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이자는 올해 8천만 코스 복용분을 생산해 미국과 세계 100여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으로 벌금을 무게 됐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1심 법원의 아서 에고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모독죄를 인정하고 하루에 $1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간은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그룹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산평가 과정에 대한 서류 제출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총장실은 정의가 승리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마스크가 $440억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닌지 백악관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가격은 주당 $54.2로 모두 $440억, 우리 돈 55조 원입니다. 이는 지난 1일 종가 기준으로 트위터 주식 전량 매입에 경영권 프리미엄 38%를 얹은 금액입니다. 머스크는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하려면 기업을 비공개로 운영해야 한다며 기존 상장회사였던 트위터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수많은 정치 지도자 등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를 머스크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영구 정지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도 다시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 rules that prevented them from doing certain kinds of extremism and disinformation on Twitter's platform will be eliminated so that they will have free reign. It's a massive victory for authoritarian forces, for lies, for extremism, and for hate. 백악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No matter who owns or runs Twitter, the president has long been concerned about the power of large social media platforms. The tech platform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harms. 한편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구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하게 하는 등 가상화폐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오늘 트위터의 주가는 5%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위터는 5.66% 급등한 $51.7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가상화폐인 도지코인 가격도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도지코인을 지지해온 만큼 트위터 결제 시스템에 도지코인이 도입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0.7%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뉴욕 증시는 중국의 봉쇄 강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기술주가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국제뉴스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상하이가 봉쇄된 지 5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수도 베이징의 일부 지역도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상하이처럼 봉쇄될 것에 우려해 너도 나도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시내 대형마트의 상품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계산대 앞엔 긴 줄이 들어섰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려는 행렬이 마트 밖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베이징에선 70명의 코로나19 감염자와 2,10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차오 양구는 350만 명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주 3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차오 양구는 일부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위험도가 낮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사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를 지켜보면서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하이는 신규 감염자가 2천여 명에 이르자 예고도 없이 도시 봉쇄 결정을 내렸고 도시를 동서로 나눠 나흘씩만 봉쇄하겠다고 했지만 5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베이징 거주 우리 교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봉쇄가 될지 모르니까 한 번 봉쇄되면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니까 상해처럼 봉쇄가 될지도 모르고. 중국 당국은 이번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봉쇄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베이징 전체가 봉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은 3년간 공석이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하고 군사적, 외교적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틀 뒤인 28일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It's important that he is able to talk clearly with the leadership on both sides and see what progress we can make. Ultimately,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 간의 접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인도적 문제의 해소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유엔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군사,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군사 차관 지원과 탄약 판매를 약속했습니다. You should know, the people of Ukraine should know that we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ensure that you're successful. 미국은 지난 3년간 공석이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에 브리지트 브링크 현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장갑차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독일도 장갑차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이 키이우를 방문한 지난 24일에도 우크라이나 기차역 5곳을 폭격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키이우를 방문한 건 러시아에게 큰 압박이 될 겁니다. 그 배경과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을 장선희 특파원이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밤늦게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안전상의 이유로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은 추가적인 군사, 외교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90여 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차관으로 3억 2,200만 달러, 우리 돈 4,0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약 2,060억 원 상당의 탄약 판매도 승인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that gets through. 이와 함께 3년간 공석이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곧 지명하고 폴란드로 철수했던 외교관들을 이번 주부터 일단 서부 르비우 지역으로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이번 방문은 전쟁 중인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살해된 민간인이 최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집단 매장지의 위치가 위성사진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 아조스탈 연대가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성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 거리에 시신이 넘쳐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인근에선 대규모 안매장터가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보인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21세기 가장 큰 전쟁 범죄가 마리우폴에서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에 시민 10만 명이 남아있다며
러시아에 이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조스탈 제철소 인근에서 특별회담을 개최하자고 러시아에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SBS 장선입니다. 네, 어젯밤 북한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립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립 90주년을 맞아 어젯밤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밤 9시쯤 식전 행사가 열린 데 이어 10시쯤부터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병력과 장비가 동원돼 야간 열병식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전례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병력 2만여 명과 장비 250여 대 등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평양에 집결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이번 열병식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병식 예행 연습이 밤 시간대에 이루어져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처럼 어제 새벽에 열릴 것으로 관측됐었는데 전날 평양에 비가 내리는 등 날씨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항일 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립 90주년을 맞아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대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혁명의 한 생을 백두산 시절의 전우들, 항일혁명 도사들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매체에서 열병식 관련 언급이 없는 가운데 열병식 현장은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면담을 갖고 한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 외무성을 찾았습니다. 대표단은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갖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력 강화 인식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과제를 공유한 설린 국가로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 강화해 나가야 된다. 다만 대표단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 등 한일 간 현안을 둘러싼 해법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일본 측에 제시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표단은 이후 한일 여행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포 하네다 운항과 일본인 무비자 관광 재개, PCR 검사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단은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북한 미사일 대응과 한일 한미일 협력, 그리고 한일 인적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참석 여부도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앞서 대표단은 만약 와주신다면 모든 성의를 다해서 모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마크롱 현 대통령이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어제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승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58.5% 대 41.5%. 최종 득표율 격차는 17%포인트였습니다. Vous avez fait le choix d'un projet humaniste, ambitieux pour l'indépendance de notre pays, pour notre Europe. Un projet républicain dans ses valeurs. 프랑스 대선에서 현 대통령이 승리한 건 지난 2002년 자크 시라크 이후 20년 만입니다. 하지만 마리 르펜 국민연합 후보도 극우 후보로는 처음으로 40%대 결선 투표율을 기록하며 극우의 약진을 과시했습니다. Un grand vent de liberté aurait pu se lever sur le pays. Ce soir représente en lui-même une éclatante victoire. 친러시아 성향으로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프랑스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르펜의 낙선에 서방 세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민주주의소,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며 마크롱의 재선을 환영했고, 숄츠 독일 총리는 프랑스 유권자들이 유럽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줬다며 좋은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연금과 세제 개혁 같은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다가오는 6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LA 동물보호소가 오는 30일부터 입양 할인을 진행합니다.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동물보호소가 수용 한계를 넘어서면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입양 할인을 진행합니다. LA 동물보호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가 무보험자 저소득층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사를 실시합니다. 비전케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무료 안과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며 시력이 나쁜 한인들에게는 돋보용 안경도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LED 가로등이 시범 운영됩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태양열로 운영되는 LED 가로등이 기존의 가로등에 비해 설치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밝다는 장점이 있어 시범 설치한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 파이자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압과 심장약 5개를 리콜했습니다. 파이자사는 아큐프릴 90개가 들어있는 10mg과 20mg, 40mg을 리콜했으며 니트로사민이 1일 기준치보다 높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 로어너크 대학의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을 기념하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로어너크 대학은 버지니아 주정부가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김 선생을 선정했으며 김 선생이 공부했던 대학에 기념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로어너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침략을 규탄했고 김구 이승만 등과 함께 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놓고 다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된 중재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자 민주당은 반발하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열린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자정에 가까운 11시 반까지 이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심의도 다 마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만 심의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중재안 재논의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각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해서 뭐 별도의 결론은 내지 않고 의견 개진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법사위의 검수완박 법안 논의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법조문 심의를 마치고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최종 처리해야만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국적 합의로 법사위에서도 이견 없이 법안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적 반발을 이유로 중재안 재검토 카드를 꺼내며 기류는 급냉했습니다.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어줬고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퇴임을 2주 남기고 출입기자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여야의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을 긍정평가했습니다.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안건 조정위를 통해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던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데 대한 우려 표명으로도 풀이됐습니다.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 향해선 이해한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제출한 사표 수리 여부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장 결정하기보단 시간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임기 내 마지막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JTBC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발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합의를 깨고 검수완박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검찰총장 때 가진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도 전달됐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가졌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여야 합의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재논의 결정 이후엔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견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선인은 혹시 오늘 좀 급한 얘기 어떤 말씀?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용산에서 업무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인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선 임시로 사용할 새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의 집이라는 뜻의 피플스 하우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청와대와 북악산 등산로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대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요즘 물가 정말 비싸죠. 밀가루와 콩기름에 이어 이제는 계란과 팜 식용유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 당분간 오름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곡물 산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원 기자입니다. 장 보러 오면 집어들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계란도 많이 올랐는데요. 한 달 전에는 6,300원쯤 하던 이 특란 39가 지금은 7,000원 가까이 합니다. 한 달 만에 10%가 오른 겁니다. 닭 사료에 들어가는 국제 곡물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계란뿐만이 아니라 다 올랐죠, 전체적으로. 좀 부담되시죠? 많이 되죠. 10만 원 들고 나와봤자 얼마나 며칠 반찬거리 되는. 주요 곡물 산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생산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전쟁을 해가지고 파종부터 이제 못하는 상황이 돼서 사료에도 영향을 미쳐서 연말쯤 가면 아마 고기값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용유인 팜유 가격도 비상입니다. 콩기름 등 국제 식용유값 급등으로 팜유 수요가 폭증하자
1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수출 금지를 선언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산이어서 팜유를 주로 쓰는 라면과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 화장품과 세제 같은 공산품값 역시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불안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이런 곡물가 폭등 여파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재효입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5천 명대로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관과 대형 마트 같은 실내 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정다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대형마트. 고기 굽는 냄새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얼마 만에 시식인지 몰라요. 고객님 오셔서 마트 한번 보세요. 대형마트 한켠에선 이렇게 시식 행사가 한창입니다. 행사 시설과 시설 사이에는 3m 이상, 먹는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시식 재개를 반기면서도 선뜻 손길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식도 건의하고 이러니까 마트가 좀 더 약간 밝아진 것 같긴 해. 저는 아직은 안 먹고 안 걸려가지고 마스크도 계속 착용하려고. 영화관 매점은 팝콘을 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만 상영 회차마다 환기해야 합니다. 공조 시스템을 통한 수시 환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음식물 섭취 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KTX 객실에서 빵과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철도와 고속 시외버스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졌는데 지하철에선 공중예절상 자제해달라는 게 정부 권고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지 결정하고 다음 달 말엔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앨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가 성급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시행 여부와 시점 모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2주 전에 비해 무려 62%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사망자 수와 입원 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종이 발견될 수 있는 만큼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을 꼭 받으라고 보건당국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